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멜경제 김명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오늘 갖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취임 후에 최단기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취임 후에 첫 아시아 순방 국가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데 우리 언론들은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형식보다도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보따리를 풀어낼지 여기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아침의 멜경제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멜경제 첫 번째 소식 뭐니 해도 어제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을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한미 기술 동맹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서로 악수를 나누고 서로 또 눈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 첫 일정으로 평택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첨단 기술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협력한다. 이렇게 그래서 기쁘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사실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서 여독도 채 풀리기도 전에 뭔가 대한민국 국내 기업의 공장을 현장 방문한다? 이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담긴 뜻은 뭘까요? 몇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산 비행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산하고 평택이 가깝잖아요. 아하. 거의 다 거의 지척거리니까. 차로 한 20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20분 아무리 길게 걸려야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데고. 또 하나 더 큰 의미는 정치적 의미, 외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5월의 정상회담을 지금 언론들이나 다들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아하.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복기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바이든 취임 직후에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이루어졌거든요. 아하. 20년 전에 DJ 부시 회담을 복귀해 보면 너무 일찍 가가지고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론 핵이었죠.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사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역적으로 미중 관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약간 가려지긴 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세계 최대의 현안은 미중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관계가 나빠도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고요. 네.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나니 트럼프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제기를 했고요. 바이든 시대가 와도 미중 관계의 이런 서먹하고 갈등적 요소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 공장, 삼성 공장을 먼저 갔다는 것은 미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도 잠깐 말씀을 했듯이 일본보다 먼저 왔고 최단 시간에 왔다 하는 것은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요. 쿼드 회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은 네. 9월 1일부터는 선거 일정 때문에 대통령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 선거 캠페인을 전 50개 주를 다 돌아다닌다는 기분으로 하거든요. 네네. 물론 다 가지 못하죠. 그런데 9월 1일 레이버데이입니다, 미국에. 레이버데이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간다는 것을 꿈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7, 8월은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어렵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올해 들어와서 해외를 갈 수 있는 일정이 사실 6월까지 끝난다고 보면 쿼드 일정이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쿼드는 어차피 미중 관계를 초점으로 하고 있는 네. 기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작년 5월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에 굉장히 훌륭한 다큐멘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미중 관계. 어제 삼성 일정도 미중 관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쿼드 전에 삼성 평택 공장을 갔다는 것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중국을 하여튼 컴퓨터의 이 체인에서 어떻게든지 축소하거나 빠뜨리겠다고 하는 미국의 의지, 바이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어제 양국 정상이 이제 만나서 뭔가 이제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d by uniting our skills and our technological know-how, it allows the production of chips that are critical to both our countries and are essential sectors of our global economy. 네. 서로 저렇게 또 화답하기도 했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반도체 공장 가서 반도체 이 동맹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양국 정상이 저도 이제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이 반도체 칩 같이 생긴 거 이거 웨이퍼라고 한다는 거, 동그란 거 아마 반도체 공장 뉴스 나올 때마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양국 정상이 나란히 친필 사인을 했습니다. 보세요. 반도체 웨이퍼에 새긴 한미 정상의 사인.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도 있고요.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인도. 뭔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세리머니잖아요. 반도체 동맹의 굳건한 동맹에 뭔가 양국 정상들의 친필 사인까지 넣으면서 이렇게 또 굳건한 동맹을 다짐하고 사실 또 앞으로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도 담겨 있을 거라는 게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일보 일면도 좀 볼게요. 한국일보 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동맹 빅스텝. 빅스텝. 뭐 금리에서는 별로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좀 따온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동맹 빅스텝을 가졌다. 이렇게 또 활짝 웃는 양국 정상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어제 이렇게 동행해서 이 평택 뭐 당연하게 있죠. 평택 공장을 이렇게 쭉 안내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도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전에 생각할 땐 신성범 의원님 보통 외국의 정상 특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혈맹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상이 왔을 때는 주로 우리의 고정관념이랄까요? 안보 동맹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어제 첫 일정으로 쉴 틈도 없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갔단 말이에요. 안보 말고 어떤 동맹의 개념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바뀌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오면 어딜 갔습니까? DMZ, JSA, 북녘을 바라보는 미국의 누구
뭐 MP 옆에 들고 뭐 이런 게 상상되는데 오자마자 삼성자 평택 캠퍼스로 부르다. 캠퍼스 공장. 캠퍼스라 부르더라고요. 네네. 연구 기관이 많을 테니까. 네. 저 세 명이 사실은 바뀐 동맹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국과 한미 대통령 가운데 사이에는 저 옆에는 이재용. 이재용 씨는 뭐 삼성전자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첨단 기업체 대표를 넣는 상징한다면 저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흔히 군사 안보가 한미 동맹의 요체였잖아요. 70여 년 넘게. 예. 근데 하나 바뀐 거는 FTA가 들어가면서 경제 요소가 가미된 거예요. 네네. 그 PL480이라서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밀가루 미국산 잉여 밀가루로 어떻게 보면은 지원받던 한국이 FTA를 하면서 비등하지는 않지만 무역 파트너가 된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경제 안보 동맹이에요.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동맹이고 경제 안보 동맹의 핵심은 기술 동맹이에요. 이번에 기술 동맹의 핵심은 반도체. 왜 반도체냐? 아시는 대로 모든 기술에 자동차부터 첨단 뭔데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게 반도체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원천 기술하고 생산 장비는 갖고 있지만 제조는 한국이 맡아줄라. 이게 공급망 이야기고 첨단 기술 공급망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반도체 공급에 부족해서 자동차 소비재 같은 공급 부족을 야기했던 게 어제 바이든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함께하겠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은 위험하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네요. 굉장해요. 우리를 한국을 글로벌 경제 동맹에 하나 넣어준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책임, 우리는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만 책임도 커지고 그만큼 중국이 우리를 의심하는 또한 견제하려는 그런 것도 커지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볼게요. 조선일보 3면입니다. 일단 두 정상이 앞서 매일경제 1면에서 나왔지만 악수를 나눴잖아요.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이 22초간 악수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눈인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한 양국 정상 앞에서 굿이브닝으로 영어 환영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어떤 장면이 연출됐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to welcome President Biden, President Yoon, and many distinguished guests to our Pyeongtaek Semiconductor Campus today.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물론 뭐 자막 없어 저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네. 농담입니다.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고요. 네. 어제 저렇게 영어로 이제 환영 연설했고, 그리고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물론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도 상당히 기쁜 상기된 표정이었다는 걸 좀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중간쯤 갈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자 이 문구가 영어로 웰컴 투 평택 캠퍼스. 이게 뭐 대학 캠퍼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공장을 캠퍼스라고 이게 정식 명칭이랍니다. 6시 56분쯤에 두 정상이 이 부회장의 안내로 공장 시찰 시작했고 두 정상은 현재 가동 중인 1라인 P1과 건설 중인 3라인 P3을 둘러봤다.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로 전 세계 메모리 약 15%를 공급하는 곳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두 정상을 쭉 안내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 이제 의미 부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목 하나 더 읽을게요. 뭐냐? 서병훈 부사장 등 반도체 시제품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고요. 시차를 마칠 즈음엔 두 정상이 밀착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삼성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직원들에게 백악관으로 한번 오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인사하긴 하겠습니다만
유영하 교수님,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한테 감사의 표현하는 거 앞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모습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백악관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 앞에 있는 이 브리핑 시간 때 우리 기업인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기업인들 일어나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막 떠올라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 여기도 좀 담겨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의 주인공은 뭐 오늘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정상이 이제 회담을 하겠죠, 오늘은. 근데 어제의 주인공은 마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처럼 보면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하고 아마 긴밀하게 얘기한 다음에 진행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의 테キサス주의 테일러시에다 투자하는 거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그랬죠. 얘기된 거고 그 대가로 백신이란 문제가 우리하고 그렇죠. 협력적으로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공장이 워낙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리고 바로 24일 일본으로 갑니다. 네. 일본에 가서 뭘 하냐면 이제 쿼드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쿼드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중국 견제용 아닙니까? 강력한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또 IPEF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이거에 대한 공식 출범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온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9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점으로 봤을 때 거기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이 중국에게 많이 기우느냐, 아니 미국한테 기우느냐. 그래서 이번에 방안의 목적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미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가는 이유는 철저하게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실리적인 외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네. 이례적으로 보면 이제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갔잖아요. 우리 요구였단 말이죠. 한미 군사 동맹이 우린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근데 그런 뭐 마지막 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갔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려고 한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서 나간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바로 삼성부터 간 거죠. 부터 가고 투자해서 고맙다. 더 투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에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정상회담 하겠지만은 IPF에 우리가 공식 가입하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입하겠다는 뭐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또 쿼드의 워킹그룹으로 참여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이든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선물을 갖고서 일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전투기를 띄워서 지금 방한 중간에 무력 시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굉장히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우리가 FTA 후속 협상이 있습니다. 네. 신냉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정부 관계자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미국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문제. 그 내일 이제 얘기하겠지만 우리 오늘 군사 동맹 관계인데 무엇을 얻을 것이냐. 미국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하느냐. 그건 전혀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는 문제도 있고. 자, 그다음에 중국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역 의존도는 우리가 중국의 일입니다. 근데 사드에서 보복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문제가 있어요. 국내 그렇죠. 기업들 문제. 네. 자,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미국한테 이 중국 관계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반작용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우려사항이다. 그리고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유영하 교수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외형적 면에서는 상당히 으쓱할 수 있어요.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일본보다 우리 먼저 찾아왔고요. 하지만 외교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즉 시험지를 받아든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여기에 답을 어떻게 써낼지. 정말 거기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공식 방문이지만요. 국빈급 의전을 받았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박진 장관이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갔어요. 여기 있죠? 외교부 장관이 직접 영접을 갔어요. 아니, 외교부 장관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국빈급이라는 거야? 제목 볼까요? 사실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상이라고는 해도 이번은 공식 방문이랍니다. 공식 용어가 공식 방문입니다. 공식 방문 때는 차관이 마중 나가는 전례를 깼답니다. 쉽게 말하면 의전 프로토콜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깬 파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빈급 의전 극진하게 대접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이번 첫 만남은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두 사람은 2008년에 보세요. 오른쪽 사진입니다. 2008년에 박진 의원이 당시 미국 갔을 때 미 상원 외교위원장,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기념 촬영하던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반가웠을 거. 어제 저희도 생중계로 오산 공군기지 내려서 영접하는 장면 쭉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박진 장관하고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아마 이런저런 또 감회에 젖는 인사말도 나눴겠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는 2001년 8월 방한했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입니다. 이때도 청와대를 방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웃는 모습. 이때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 메고 있는 넥타이, 그 넥타이 매면 나도 대통령 될 것 같아요. 하고서 그 자리에서 DJ가 넥타이 풀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또 일화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인철 평론가님, 예.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1998년, 그리고 2001년, 2013년 이미 세 차례 방한한 적이 있고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래요. 나름대로 지한파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좀 우호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는 걸핏하면은 한국은 부자 나라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을 왜 이렇게밖에 안 내냐. 더 내라. 맞아요. 우리를 막 협박은 아니지만 으름장을 놨죠, 진짜.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의 협박처럼 느낄 그렇죠, 정도의 네. 부담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원 의원일 때와 그리고 오바마 때는 또 부통령이었죠. 부통령일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로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잘 알고 상당히 좀 지한파다. 물론 그 바이든은 자기 본인의 머릿속에는 미국의 이익이 가장 그러겠죠. 차여져 있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트럼프에 비교하면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차관이 이렇게 영접을 나가는데 박진 장관이 나갔다. 그래서 좀 파격적인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박진 의원하고 방금 앵커께서 쭉 소개를 했다시피 그런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박진 장관은 애교적으로 상당히 그 전문가다 그런 평을 듣고 있거든요. YS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이제 나왔는데요. 인수위 때 DJ가 박진 당시 그 비서관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나가지 말고 계속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을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박진 장관이 더 이상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절했는데 DJ가 유일하게 당신 계속 나랑 YS 때 일했지만 나하고도 같이 일해달라. 그렇게 그 스카우트 할 정도로 제의를 할 정도로 그 애교적 역량을 그 시절 때부터 좀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박진 의원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었죠. 이제까지의 한미 관계보다 이 미국을 잘하는 또 외교통인 박진 의원이 장관이 되니까 네.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겠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또 배려죠. 파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배려하는 그런 의미가 더 담겼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영접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면 볼까요? 뭐 사실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외국 정상이 뭐 이모저모 같은 것도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막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어제 도착해서 참 여독도 풀지 못하고 삼성 공장 갔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어제 하룻밤 이제 서울에서의 첫날 밤 묵었잖아요. 바이든 숙소는요. 1박에 2천만 원 하는 스위트룸이랍니다. 용산 집무실까지는 차로 5분 거리. 아, 이렇게 생겼네요, 내부가.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느 호텔인가도 궁금하실 거예요. 서울 용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최고급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 저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이고요. 여기에 1박 숙박료 2천만 원. 근데 왜 여기냐? 사실 실무진이 답사한 건 이미 지난달에 와서 답사했답니다. 이게 미국계 체인이라는 거 아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호텔이 미국계 체인점 호텔이에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열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는 5분 거리. 그런데 왜 여기에 서울에도 정말 좋은 호텔 많은데 왜 여길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일단 경호원 등의 객실과 연결 통로가 있고요. 옥상 헬리콥터 이착륙장과도 연결돼 있대요. 와, 이런 시설이 있군요. 이 호텔은 주변에 높은 건물 없답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해서 최근 30년간 미국 대통령이 단골 숙소였군요.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죠. 그다음에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들 역대 미국 대통령 다 이곳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관심 가는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매경 사면 기사입니다. 갑자기 이런 영어 제목이 나왔어요. People's House.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People's House랍니다. 뭐지? 미국 공식 문서에 표기된 용산 대통령실 영문명이랍니다. 물론 아직 우리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대체할 국민 공모 이름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막 이 응모는 받았지만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이 피플스 하우스라고 명기해서 눈길을 끈다. 백악관이요. 바이든 대통령 일정을 공지하는 보도자료에서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피플스 하우스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동기자회견도 피플스 하우스에서 연다고 적었답니다. 일단 요건 신성범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직 우리는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피플스 하우스 물론 여러 가지 안 중에 피플스 하우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이걸로 확정되는 분위기예요. 이걸 미국이 적었답니다. 공식 문서에. 미국 측에서도 아마 한국 외교부에 문의를 했겠죠. 옛날에 블루하우스였는데 뭐라고 찍어야 됩니까? 아마 외무부에 제가 실무자 측 답변이 아마 그 나름대로 검토는 했겠지만 피플스 하우스다. 대통령이 본인이 언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피플스 하우스를 제 이름으로 자기가 왜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할 때 기억이 나는데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한 3만 건 가까운 국민 공모가 응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 피플스 하우스 이렇게 정하기는 좀 이르다. 제가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잠정 용어다. 특히나 미국 측에 보내는 우리의 대통령 집무실에 집무실이 있는 일등의 명칭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걸 영어표로 용산 집무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 뭔가 일단 공식 문서로 적을 만한 이름을 대체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대통령실 밝힌 건 아니에요.